저희 방송에 앞서서 안내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애청자분들을 더 자주 만나 뵙기 위해서 이번 방송부터는 격주가 아니라 매주 업로드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소개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출판사 복 있는 사람에서 일하고 있는 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복음가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범입니다. 다 공개하기 싫어 가셨나요? 네, 구독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하셨군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요. 네. 3명 정도. 네. 굉장히 바람직한.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근황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저는 일단 제 비아는 아시겠지만 여기 그 예술을 끝냈고 저로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도 2월달에 이제 마크 맥킨토시의 신앙의 논리라는 책을 끝내고 이제 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는 제임스 던의 책도 좋지만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아마 신앙의 논리를 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또 많은 작업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호응을 주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1월 달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겹치고 좀 잘 안 되고 예상대로 안 돼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무사히 이렇게 좀 2월을 좀 긴 터널 좀 빠져나온 느낌이라고 할까나요? 네. 2월 달에 구정도 이제 제대로 못 세우고 그냥 그 신앙의 논리만 원고만 붙들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잘 끝나서 좀 이제 좀 마음도 편해지고 덕분에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다음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제 그런 루터 평전도 읽을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됐다는 게 이제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포항에 좀 다녀왔어요. 포항 가가지고, 네, 물론 이제 생각보다 좀 이렇게 여유가 안 돼가지고 포항 물회를 못 먹은 게 굉장히 좀 한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포항 가서 이렇게 포항을 좀 둘러보고 오니까는 뭔가 그러니까 콧구멍에 바람 좀 쐬고 오니까는 또 새로운 기분. 그거 보셨나요? 그 손바닥이요? 네. 근데 그 거의 그 근처에만 있어가지고 행사하는데 그래서 멀리 못 갔어요. 네. 포항은 손바닥인데. 손바닥이 뭐예요? 그 손바닥 그 바다 위에 손바닥 동상이. 그래서 해 노지 같은 거 하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항상 원기옥이라고 이제. 새우튀김. 그렇죠. 새우튀김. 원기옥 혹은 새우튀김이라 불리는. 네. 지구에 있는 사람들아 나에게 조금만 힘을 나눠줘. 이거. 그렇죠. 네, 저는 오늘이 육아 단축근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육아 단축근무 하다가 그럼 몇 시까지 근무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3시까지 근무하던가 아니면 이제 주 단위로 해서 뭐 3일 출근하고 이틀 쉬고. 그럼 그렇게 단축 근무해도 월급이 풀로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요. 그 안 출근하지 않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회사에도 도움이 됐고 집에도 도움이 됐고. 근데 정작 일은 안 줄고 일은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이 하나 더 는 거죠. 그런. 그래서 네. 집안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출근할 때 오히려 약간 휴가 가는 기분으로 출근하고 지친 마음으로 네. 어두운 마음으로 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기분 좋으시죠? 네. 네, 3월부터 정상 출근입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에 출간될 책 이제 번역 마무리했고요. 계속 근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 루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교라는 책 번역 이제 초역 마치고 네 편집 단계에 있습니다. 네. 따님이 이제 점점점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것이 요번에 그 제가 그리스도교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신앙의 논리 지금 그 마케팅이랑 겹쳐가지고 좀 입문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실 별로 입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따님은 이제 원숙한 경지에 이르시지 않으셨나? 아니, 무슨 번역이. 원숙하니 지금 내가 몇 권에 5건 네.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숙한 겁니다. 네. 다섯 권이면 이제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5건도 5건이지만 앞으로 따님이 하실 게 한 지금 벌써 저랑 얘기한 것만 지금 3-4건 되지 않으시나요? 네. 네. 아무튼 네.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무려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아니, 대단한 번역가 분이십니다. 진짜 조금씩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희 이번 월간 비하에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책이 지금 제임스 던의 비하에서 나온 첫 책은 아니죠. 부활이라는 네. 책이 또 있었고 네 저자 얘기는 근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저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임스 던은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신약학회 회장이었다. 네, 회장이었죠. 네. 뭐 실력 없는 사람을 회장으로 뽑히진 않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세미결 플러스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예수와 하느님 나라의 기원인가요? 네, 그 시리즈가 있죠. 네, 그리스도교 형성 시리즈가 있고 그러니까 요새 그 신약학의 대가들은 보통 주목받는 신약학자들은 성서주석, 단권주석 한 권, 네. 권위는 주석 한 권을 남기고 그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교사, 그러니까 기독교 형성, 예수 운동 이른바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에서 크리스천리티의 확립까지 그걸 또 나름대로 시각으로 하는 거를 보통 큰 추세로 하더라고요. 제임스 던이 약간 이른바 그 세 관점, 율 퍼스펙티브의 관점으로 어떤 주목할 만한 성서주석을 한 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점으로 또 이제 그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사를 다시 쓴 그런 그리고 영국 신약학계를 굉장히 이제 이른바 톰 라이트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톰 라이트 제가 기억나는 건 톰 라이트와 더불어서 보컴이랑도 이제 뭐 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영국 쪽 신약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더럼 대학교에서 이제 라이트푸트 교수라는 게 있는데 요새 신약학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이 더럼. 그렇죠, 더럼이죠. 예. 신약학을 공부하면 더럼으로 가라. 그런 말 있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를 하려면 런던이나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종교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더럼에서 공부를 하라는 말 격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럼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고 그 더럼을 가게 되면은 저는 안 가봤지만 이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성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성당이 그냥 보통 성당이 아니라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할 만한 그런 만한 굉장히 멋진 성당이 있고 그 성당이 영국 성공회 내에서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럼된 성당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여기 찬기에서 말씀하셨던 톰 라이트가 그 더럼에서 주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서열이 3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럼의 주교라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 높은 위치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도 그렇고 상징성을 가진 곳이 더럼이고 그 더럼에 있는 데가 이제 더럼 대학교. 되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 한국어로는 약간 더럼 그 저는 이제 잘 익숙한 작가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뭐 소개에는 이피 샌더스, 톰 라이트 방금 말씀하신 보컴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건가요? 국내에는?
글쎄요. 아까 차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석이 로마서 이제 WBC 주석인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석 시리즈 중에서 몇몇 되게 핵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약에서는 어디에 있을 텐데 WBC에서는 그 로마서가 되게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하나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 신학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자체도 일단은 뭐 보험주의권에서 그리고 또 더 넓게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텍스트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이 라이트푸트 프로페서가 그쵸. 원래는 성공의 사제가 조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걸 처음으로 깨고 감리교 신자인데 이제 라이트 프로페서가 되는 게 이제 제임스 존. 그러니까 공부빨로만. 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칙을 바꾼 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럼에서 딱 두 개, 그러니까 이제 토막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더럼의 두 가지 신학과의 두 가지 대표적인 그 교수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는 하나는 반데어밀트 프로페서고 반데어밀트 프로페서고 하나가 이제 라이트푸트 프로페서인데 성서학을 가르치는 게 이제 라이트푸트 프로페서. 그렇죠. 성서와 관련된 체어가 이제 라이트푸트 프로페서고 그리스도교 영성 혹은 이제 신학, 조직신학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반데어밀트. 반데어밀트 프로페서로 유명한 바운이 이제 마이클 램지. 네. 그러니까 보통 마이클 그 라이트푸트 프로페서나 아까 그 반데어밀트 프로페서를 하면 그 대성당의 캐논이 되는 거예요. 그 대성당에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이 성공의 특유의 이 제도가 있는 거죠.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명예교수라고 번역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퉁치는 건데. 그래 맞아. 네, 한국말에서는 뭐 약간 엄청 대단한 교수임 뭐 이렇게 뭐 이쯤에 좀 더 알려주면 돼. 이게 그러니까는 영국은 다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교 시스템 그리고 세속화된 국립대학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교수라는 것이 그냥 학교에 고용된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는 사실 공무원이고 세속화된 시스템이 그래서 약간 군대 시스템 뭐 부사 이렇게 정직원 뭐 부직원 이게 약간 인턴 약간 이 가듯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그다음에 만약에 좀 경력이 좀 짬밥 오래 버텼다 그러면 명예교수 그다음에 좀 더 뭐 좀 업적 좀 남겼으면 석자교수 아니면 뭐 기업 돈 많이 끌어왔으면 석자교수 약간 이런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정말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외국에서 대학의 출발은 사립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초에 출발이 사립이고 교회에서 일테면 특히나 교회에서 약간 만든 게 많은데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지방 영주들한테 후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역량 있는 학자들을 할 때마다 한 체어 의자를 그 사람을 위한 의자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자를 마련해준 영주의 이름을 따서 귀족이나 후원하는 걸 따서 그 프로페서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푸트도 결국엔 다 이 라이트푸트라는 그 귀족이 있는 거고 반더밀트는 비숍이 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주교나 뭐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영미권에 하버드나 예일에도 이런 그런 체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인데 프랑스에도 원래 예전에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다 국가가 다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는 그냥 정교수, 부교수 이런 것만 있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는 그냥 영국과 미국에서는 은근히 이 사람이 짬밥이 정말 대단한 교수인지 아닌지는 뭐라 무슨 교수 여러 개 이름이 있는 교수다. 그러면은 일단 멋진 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옥스퍼드 교수 그냥 말고 그렇죠. 네, 네. 케임브리지 그냥 교수 말고 옥스퍼드 레기우스 프로페서 이런 게 있어요. 레기우스 프로페서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왕이 후원하는 겁니다. 레기우스. 그리고 레이디 마가렛 교수 뭔가 멋있잖아요. 이게 또 이게 레이디 마가렛 교수. 네? 레이디 마가렛 여사가 후원하는 그 체어, 그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오래된 그것도 직원 중에 하나인데 이 레이디 마가렛 했던 분이 이게 로안 윌리엄스.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뭔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 그쪽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거냐 그러면은 뭔가 교수 이름에 뭔가 붙어야 돼요. 네. 뭔가 뭐 레기우스 뭐 무슨 뭐 그때 그 지난번에 그 브루스 고든도 그 티투스 그쵸. 무슨 그 예일 대학교 그 교회사 이름 교회사 하는 교수 체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티투스 무슨 이런 게 까먹었는데 아무튼 무슨 뭐 있습니다 이게 막.
네, 그냥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이거랑은 좀 레벨우가 다른 이 정교수한테는 다 체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임스 던이 알려지게 된 얘기가 지금 약간 재밌는데 지금이야 이제 제임스 던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데 아마 그 약간 보수적인 곳에서 전 이제 총신에서 공부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임스 던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바울과 세간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상당수가 누구를 비판하냐면 제임스 던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제임스 던의 견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뭐 톰 라이트를 많이 다루지 않으셨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제임스 던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 사람은 뭐고 거기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아 제임스 던 뭐야 비판을 먼저 이렇게 마치 반틸톡에서 바르트 알게 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임스 던의 책들이 번역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났을 때 저 사람 책이 왜 번역될까 제가 약간 의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알았죠. 이제 정작 정말 세계 신약학회에서 제임스 던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세간점 학파라고 불리는 세간점이라는 말 자체를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칭한 사람이 제임스 던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톰 라이트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건 제임스 던이 먼저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 제임스 던이나 톰 라이트나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다 자기들 이제 세간점 학파의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관점은 누구인가? 근데 하여튼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이게 비슷한 계열이 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저도 제임스 던 이제 이분의 책을 막 되게 많이 읽거나 그러지 않았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제임스 던 자체가 사회학적 방법론을 좀 써서 1세기 유대교나 그쪽을 연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입장을 사회학적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율법도 됐고 그 음식을 먹는 문제든지 이런 걸 통해 잘 연구를 해가지고 말했던 부분들이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비판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과연 세관점이란 게 무엇이냐 이게 마치 요새 그 신약학계에서 거의 공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공산 유령이 어느 하나 유령이 돌고 있다. 그 세관점이라는 유령이 약간 과연 세관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어쨌든 우리가 바울의 핵심 사상은 마르틴 루터의 어떤 발견 이후로 칭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단절성,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 이후에 그게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이제 그보다 연속성을 더 바울이 그 칭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이미 그리고 유대교 내에서도 이미 그러한 관념이 있었거나 어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칭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은총 행동의 어떤 상대적인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사실은 어떤 율법 그런 단 한 번도 그 유대교 완성으로서의 그렇죠. 애초에 유대교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허수아비 오류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가상의적을 만들고 유대교를 그쪽으로 투영을 시킨 다음에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대교와의 어떤 연속성을 이제 더 강조하는 흐름. 근데 이거 약간 저는 약간 이거는 느낌적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분명히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과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건 흐름이었죠. 흐름이었죠. 그거는. 여태까지도 그런 칭의 루터가 실제로 또 유대인 또 이 학살에 아주 중요한 근거를 또 제공해 주긴 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반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펠리칸도 봤지만 어쨌든 서구에서 어쨌든 홀로코스트는 약간 인문학 연구 전체를 다시 한번 방향을 제고하게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독교도 유대교와의 단절성보다는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정말 공통의 원료를 지니고 있고 또 하지만 동시에 다를 수 있는가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따님이 이렇게 제임스턴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김세윤 교수님 불편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김세윤 교수님이 하신 인터뷰가 좀 있어요. 그 인터뷰가 있으니까 인터뷰는 검색이 금방 가능하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때 있었던 거를 좀 더 머릿속에서 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개혁주의나 이쪽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칭의에서 법정적 칭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정적 칭의를 이제는 뭐 좀 논의가 좀 다르게 가겠지만 법정적 칭의를 부정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칭의 그리고 그 성화에 대한 부분까지가 점차적으로 그 밑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장이 빠진 거기 때문에 밑장 빼깁니까? 그렇게 네. 받아들이신 거네요. 토대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거의 뭐 사활을 거예요? 걸고 있는 부분에서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이 되게 다르고, 근데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 해석하는 것들도 너무 솜라이트나 제임스턴 같은 사람은 그걸 너무 좁게 해석한다. 이런 게 뭐 김세윤 교수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칭의의 기원이 어디 있냐 의 문제에서 기원의 문제에서부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바울복음의 기원이죠. 박사 논문 자체가. 그러니까 맨체스터에서 FF 브루스의 지도로 봐서 이제 했는데 그 칭의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와서 출발한다는 입장인데 세관점 학파는 이제 그 입장을 그렇게 추구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던 게 제가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저의 총신대 학점은 거의 뭐 이제 전설적인 학점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전설인지 아시죠? 네. 거의 뭐 바닥 선동열 방어 오승환. 그래서 제가 뭐 거의 나고야 태양만큼 저도 빛났던 사람인데 근데 그 옛날에 진짜 부록의 개그네요. 나고야의 태양 이거 아실 분들이 우리 세대만 아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막치나 이게. 네. 모르겠어요. 신약을 공부하신 분들이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은 저는 우연찮게 제가 크리스터 스탠달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우연이라고 좀. 근데 정말 그 그러니까 우연히 읽은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제가 나고야 태양만큼의 방어율을 자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맨날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막 이러면서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맨날 라면 끓여 먹거나 막 이렇게 살았는데 라면 끓여 먹다 크리스토 스탠달의 논문을 보는 그런 뒤로 넘어져도 뭐가 되는 사람은 된다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이런 거죠. 메르카바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스탠달이 뭐 다른 걸로도 여러 가지 유명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메르카바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게 전차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차 부대가 나타나서 그 적을 쓸어버린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걸 메르카바인데 메르카바가 그 유대교 내에서 어떤 이렇게 밀교처럼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바울이 언젠가 그런 메르카바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그 담에서 도상에서 일단 환상을 본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신선 모독적인 표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정통 총신이지 않습니까? 또 나가의 태양을 만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근간 자체에 흔드는 말들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 아니면 그 주위의 그 당시 문화를 정확히 봐서 보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교리적 프레임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가야지만 이렇게 간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첫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 그거 자체에 굉장히 극렬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임스 던이나 톰 라이트나 뭐 얼마 전에 샌더스의 책도 번역되고 다양한 책들 번역됐지만은 10년 정도 아니면 15년 전만 하더라도 세관점이라는 것은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악한 행동이다. 막 이런 식의 입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거의 짱이 이제 제임스턴이었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세계 신약학회장까지 했으니까 이 악마가 세계 신약학회도 먹고다.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그 샘물골 플러스에서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 논쟁이라는 책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서 제임스 던이 세관점 대표로 나가서 발표도 하고 논평도 하고 거기 주제도 이신칭이랑 뭐 그런 것 같아요. 제임스 던이 참 그 시리즈에 참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 역사적 예술 논쟁 때도 또 논평하고. 근데
근데 뭐 첨언 하나 더 하자면은,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구원론에 대한 입장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제임스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로 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칭이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방인들 받아들이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흔히 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칭의를 제임스턴이나 톰 라이트처럼 이렇게 좀 바꿔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교회론적으로 또 풍성해지는 면도 좀 있기는 해요. 감동적이다 뭔가. 네, 그러니까는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만약에 제임스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정말로 그렇게 교회의 근간을 흔들리고 되게 얼토당토한 말이었다면은 저는 그 이론 자체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임스턴이나 이런 세관점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의 어떤 바울을 해석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제임스턴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기 쉽지 않은데 학교에 학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냥 개떡 같다더라. 이제 명예 교수님이니까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갑자기 뭐 우누눈 뭐 이러는데 그렇죠. 네. 따뜻한 할아버지다. 그렇군요.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저자 제임스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 뵐게요.